에코치과 안녕하세요, 정주현입니다. 오늘 말할 소재는 월세입니다. 일단 외국에 오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월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월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월세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전세는 없습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한국밖에 없는 특이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한국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집을 사지도 않고 그러면서 남의 집에 살면서 그래도 큰 돈을 내지만 나중에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자기 집 마련하는 게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니거든요.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다 보니까. 하여간 그러면 그렇고요. 일단 월세요. 월세는 종류가 많아요. 이 종류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주인이 그 월세로 했을 경우에 그만한 세금을 내야 된다. 만약에 긴 시간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월세를 내야 된다. 짧은 시간을 했을 때는 짧은 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은 학생들이야? 그러면 학생들을 위한 그런 짧은 기간, 그러니까 1년, 2년, 길어봤자 3년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세금을 내야 된다. 그거에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월세의 종류를 나누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계약을 하면 그렇고요. 그렇다고 세금 때문에 절대적으로 월세 모양이 바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래도 크게 분류되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첫 번째는요, 짧은 기간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은 거의 호텔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는 짧은 기간은 또 아피토 브레베라 그래가지고 한 달, 2달 이렇게 쓸 수가 있으세요. 근데 6개월 이상 넘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월세 금액이 약간 높고요. 예를 들어서 원룸이다. 원룸, 제가 피자에 사니까 이제 피자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룸이 보통 500유로에서 550유로, 600유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냐 바깥에 있냐 이렇게 따졌을 때 짧은 기간은 거의 호텔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는 짧은 기간은 또 아피토 브레베라 그래가지고 한 달, 2달 이렇게 쓸 수가 있으세요. 근데 6개월 이상 넘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월세 금액이 약간 높고요. 예를 들어서 원룸이다. 원룸, 제가 피자에 사니까 이제 피자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룸이 보통 500유로에서 550유로, 600유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냐 바깥에 있냐 이렇게 따졌을 때 많이 바뀌지만 500유로라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월세 사는 사람이 짧은 기간 있겠다, 그럴 경우에는 금액이 약간 올라가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새로 계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짧은 기간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많은 뒤에 또 1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보통 500이다. 그러면은 보통 따졌을 때는 약간 더 높여서 600 정도 나옵니다. 그게 아피토 브레베예요. 근데 그것도 600이 나온다라는 그런 법칙은 없고 약간 더 비싸다. 한 20%, 30% 더 비싸다. 이렇게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심가에 있으면 있을수록, 대학교에 있으면 있을수록 금액은 약간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 같은 거나 아니면 방이 하나가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약간 더 높아요. 방이 3개, 4개 있는 것보다는 월세가.
왜냐면은 보통 방 3, 4개 있는 것은 보통 가족들이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한테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월세를 사지를 못하니까, 구입을 못하니까 거꾸로 원룸이다 아니면 방이 하나가 있다 이럴 경우가 더 비싸집니다, 월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아피토 아제볼라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간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단기간도 아니에요. 6개월 이상 3년 이하래. 그러니까는 3년이라 그래서 그것도 꼭 3년이라는 법칙은 없고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피토 아제볼라토는 그 잠깐 시기에 일이나 대학생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와 함께 그거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그러니까 아피토 브레베보다는 약간 더 싸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싼 것도 아닙니다. 한 10%, 20% 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만 보통 아피토 노르말, 그러니까 보통 월세보다는 장기간보다는 금액이 약간 더 높습니다. 예를 들면 원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500짜리 원룸 있잖아요. 보통 그것이 아피토 브레베 그러면은 한 60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550, 한 520, 530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 대신에 그분들은 1년, 2년, 3년 계약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은 affitto normale, affitto contratto con cedolare secca.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계약서가 이태리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계약서인데요. 4년 플러스 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3년 플러스 2년이고요. 다른 하나는 4년 플러스 4년이에요. 이게 왜 3년 플러스 2년, 4 플러스 4로 이렇게 나누냐면요. 일단은 기간은 긴 시간입니다. 3년 플러스 2년 같은 경우는 5년이죠. 5년 동안 그 사람이 그 집을 선택을 해서 계약을 썼으면 5년 동안 남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5년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 집을 옮길 거다, 아니면은 집 주인도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입주한 사람뿐만 아니라 집 주인도 딸이 결혼을 해서 그 집을 팔아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계약을 3년 후에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말이 없다. 입주한 사람이나 주인이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은 계속 연결이 돼서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4년 플러스 4년은 똑같은 방식인데 4 플러스 4기 때문에 4년 후에 입주한 사람이 나 나가겠다. 근데 그 전에 그거는 입주한 사람들은 그 전에 얘기를 해도 솔직히 말해서 상관은 없어요. 법적으로는. 자기가 만약에 일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1년 후에 옮겨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계약서를 쓸 때 짧으면 짧게 계약을 하지 그렇게 길게를 하진 않거든요. 하여간 4년 후에 입주한 사람이나 여기 있을 거다, 여기 없을 거다, 나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집 주인도 마찬가지로 4년 후에 내 이 집이 필요하다, 이 집을 팔 거다, 이런 식으로 입주한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절차가 있죠. 먼저 우편으로 나 필요하다는 그거를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계약서 그 4년 끝나기 전 6개월 전에 이런 걸 편지를 줘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거 보였다는 걸 입증을 그러니까 그 편지를 왜 우편을 왜 쓰냐면요, 이태리에서는요, 그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그걸 입증하기 있는 게 우편이 날아갔을 때 거기 날짜가 찍히잖아요. 그걸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요즘에는 컴퓨터로 해가지고 여러 메일도 되고 이메일도 되고 팍스도 되고 이런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는 그 우편 편지 보냈을 때 날짜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더 확신이, 그것에 더 확실한 서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리는 약간 굉장히 부수기 때문에 특히 서류 같은 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가뜩이나 복잡한데 느리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콘트라토 아제볼라토 per studenti,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짧은 기간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콘트라토 cedullare secca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여기 집 주인들이 자기에 맞는 월세를 선택하는 게 세금을 얼마만큼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너가 말했을 때 3-4개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랬을 수 있지만 그것 안에서도 또 분류가 됩니다. 굉장히 또 자세하게요. 근데 보통 우리 손님들은 오셨을 때 나 이런 집을 원해요. 이 집 빌려주세요. 이 집을 보여주게끔 해주세요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 집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 그게 아니고 저희 부동산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집 주인이 어떤 형의 계약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님들이 오셔서 나 이 집 보기를 원해요 해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 상황이 가끔가다 생깁니다. 맨 끝에 말은 주인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큰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집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갔는데 집 있었는데 없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약간 믿음을 갖고 가셔서 저희는 이런 집을 원하는데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으세요? 이게 더 정확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는 주인하고 직접 먼저 말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 대해서 일단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태리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월세는. 다음에는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종류를 봤으니까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금액에 대해서 월세 금액에 대해서 그것도 종류가 틀립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다라고 꼭 집어드리진 못해요. 그래도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있고 틀린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